네, 김소정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소정 변호사는 부산의 딸, 네, 부산의 딸. 사의 딸. 사하의 딸인데, 근데 오늘 그것도 이제 만우절이잖아요, 오늘. 예, 또 정재원 전 의원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장제원 전 의원,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 출신이고 오늘 뭐 2시에 음, 부산으로 이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구차가. 운구차가, 아이고, 예, 저희 단톡방을 전체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두 번째 지금 충격을 다 받으셔가지고 예, 사실 저희 부산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고 그렇죠. 차기 이제 부산시장 후보기도 했고 예, 근데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셔서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있긴 있었지만 어, 이거 죽음으로써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했나 이런 부분이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다들 아시잖아요. 충남지사 안희정 예,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예, 아니죠, 예. 또 그다음 보시면 최근에 뭐 그 피해자한테 네. 피해자 민사도 걸었거든요. 예, 민사에서 8,3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감도 되고 민사 소송도 당하고 예, 수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사시잖아요. 그래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조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 이런 분들도 계신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면 예. 그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누구예요? 오거돈인가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잖아요. 이 또, 이분이 예전에 그 비서한테 네. 그 속옷만 입은 자신의 그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기도 했잖아. 그게 한참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사진이.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처벌도 받았잖아요. 네. 네, 형사 처벌도 받고. 근데 지금 아주 정정하게 이렇게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최근 모습이에요? 최근 모습. 아주 술파티 네, 벌이면서.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그냥 네, 다들 예전에 그런 뭐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였잖아요. 거의. 네. 이분들도 뭐 거의 추문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정하게 잘 다니시고 계시고 예. 자기 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물론 이제 상당히 그 심적 고통이 엄청났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래잖아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네. 좀 의아한 부분은 네. 그때 이제 피해자가 보통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가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하거든요. 네. 그게 수사기관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네. 그게 이제 고소가 그러면 시작이 됐다 이건데 왜 그때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됐었는지가 좀 의아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때 만약에 고소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일단 해바라기 진술까지 했었다면 이 고소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결과가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러게. 그 당시에. 근데 왜 이게 흐지부지 되고 그때 그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가 저는 지금 제가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아니, 그리고서는 그때 희지부지 됐는데 또 10년 만에 이렇게 또 터지고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많네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때 고소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이제 다 밝혀지고 결론이 다 나고 했었으면 이제 깔끔했었을 것이다 예.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공소시효도 거의 만료되기 직전에 네. 갑자기 이제 터지다 보니까 이제 고인도 좀 많이 이제 충격을 받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면 심적 고통이 상당히 좀 컸다는 게 좀 느껴지고 저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때 처음 고소장을 접수가 됐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종결을 시킨 건지 저는 좀 의아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그 성범죄 관련해서는 네.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공소시효 직전에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음. 왜냐면 지금 고 장제원 의원이긴 한데 예. 그동안 정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계셨거든요. 지방에서. 예. 조용히 지역 활동만 조용히 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저희 부산 시민들은 차기 뭐 저희 부산시장 후보가 뭐 장제원 의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다들 이제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였고. 예. 뭐 장 의원도 뭐 일단 뭐 그런 생각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산악회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 사상 쪽에 부산 사상에 네. 이게 동원되는 차가 어마어마해요. 뭐 진짜 막 그것도 수백 한번 대가 동원되고. 네, 뉴스에도 나온 적도 있더만요. 예. 그래서 이게 부산시장의 어떤 행보가 아니냐라고 저희가 봤었는데 예.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다 됐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고 하니까 물론 이제 피해자도 그런 억울한 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뉴스에도 잠시 봤었는데 10년 동안 물론 이제 극단적 그런 자해 시도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만큼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 10년 동안. 아, 그렇군요. 그런 예. 부분을 말씀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좀 뜬금없다는 그러게요. 뜬금없이 이게 딱 터지다 보니까 아니 1-2년 전 사건이고 그러면은 네. 뭐 그런데 이 10년이나 지난 거라서 왜 이 시점에 왜 또 그랬나 또 이런 또 석연치 않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 장제원 의원 본인도 네. 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20년이나 지나서 일이 터진다는 거를 전혀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준비라도 하잖아요. 네. 그 마음의 준비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부산 시민들은 하여튼 이래저래 충격이 크겠네요. 제가 이제 여러 뭐 SNS든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그냥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말고는 다른 말이 없으세요. 다른 얘기가 없으시고 어허. 그냥 다들 그냥 숙연한 분위기? 숙연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네요. 저는 이런 성범죄 피해자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때 당했으면 그때 해야지. 이런 뭐 예. 보복이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자신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그때 바로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맞아 깔끔하지. 그렇게 해야 깔끔하고 처벌도 깔끔하게 돼요. 그렇지. 깔끔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증거도 다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에 이러면 자꾸 이게 처음이 이제 꼬리표가 자꾸 달리거든요. 이게. 예. 그쵸. 피해자분도 힘드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 모든 여성분들, 뭐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해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남자도 피해 많습니다. 네. 직장 여성들한테 성범죄 관련 피해를 입으신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일단 지금 여자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그런 피해를 받으셨으면 묵혀두지 마시고 이게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바로. 그러니까요. 네. 성폭력이나 성추행 당했으면 그때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보복이 무섭다 이런 에이 그거는 그러면 그때는 보복이 무섭고 지금은 보복이 안 무서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용기를 가지시고 사실 저희 예전에 부산에서도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우거돈 시장의 성추문도 있었고 연이어서 부산시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바로바로 피해자들이 다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야 뭐 자신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때도 처벌도 상당히 깔끔했잖아요. 네. 근데 10년 후면은 방어하는 사람도 10년 전에 뭐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도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10년 전 거를.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애매하잖아요. 본인도 정확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대응하는 상황에서 진짜 이거는 억울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또 피해자한테 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러니까. 실제로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본인은 실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서 그럴 수 있는데 당한 사람은 또 그걸 또 회피하는 줄 알고 또 기억나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기억이 많이 나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10년이나 지나서 묵혀둬서 이게 언급한다는 거는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더욱더 큰 상처가 될 뿐이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피해를 입으셨으면 네. 당장 이 뭐 폭풍이나 뭐 보복이 두렵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만에 하나 그런 보복이 있다면 그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묵혀뒀다가 뭐 일시에 뭐 터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바로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뭐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 손해배상을 받든 그런 조치를 즉각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묵혀뒀다가 하니까 또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누군가의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뭐 이렇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엮이면서 얼마나 네. 또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10년이나 지난 사건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2차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뭐 이런 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 바로 그때 문제 제기를 꼭 하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신 분들은 그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